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의 강성권입니다. 저희 토뉴브는 메타TV 뉴스가 기획한 경기도 유일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당초 이 경기도 의회 여야 의원님들 서너 분을 모시고 토론 배틀 형식으로 꾸며볼까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찬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민의힘 주신 도의원 두 분과 그리고 전문가 패널 이렇게 모시고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양평이 지역구십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이혜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성환 의원님이십니다. 경기도 분당 지역구 역시 국민의힘 도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일별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국토부에서 플랜을 내놨습니다. 한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갈라치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 문제 짚어보고 두 번째는 이 선강학원 40년간 우리 경기도에 있었던 이 소년 수용소 시설입니다. 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지원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생 추경, 국회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그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도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이 좀 불발됐습니다. 어떻게 될 일인지 짚어보고, 이거 물류창고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망, 숨긴 저희 경기도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정치 소식, 김용 본격 수사 검찰 칼끝 이재명으로 역시 우리 경기도와 관련이 많죠. 이렇게 5개의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관심이 많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선동 이렇게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마침내 그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우선 방성환 의원 분당이시잖아요. 그럼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그 분당 주민뿐만 아니라 5대 신도시 주민들은 네. 대통령 그 선거 때 특별법도 발의되고 네. 또 바로 이제 시행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 이렇게 하고 선도지구도 마스터 플랜이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이후에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그럼 이게 마스터 플랜 2년 네. 선도지구 또 지정한 막 절차해갖고 2026년 30년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첫 번째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근데 이제 선도지구도 이게 5대 도시 중에서 한 군데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5군데 다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분당에서도 어디에 할 거냐. 단지별로 이게 분당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할 거냐. 그러면 된 곳과 안 된 곳. 그러니까 되는 곳도 기준이 뭐냐. 네.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그 연기되는 하나의 방편 아니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랑설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 플랜하고 선도지가 원래 이제 마스터 플랜도 도시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부에서 2년 하고 또 이제 계획은 시장군수가 2년 해서 사실 이제 2년을 4년 해야 되는데 그걸 2년으로 줄인 거잖아요. 이제 그건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럼 여기서 갑자기 선도지구가 또 왜 나왔냐? 지원선도지구를 지금 하면 되지 않냐? 지금 같이 해 나가면서 특별법 발의 내용이 포함돼가지고 선도지구라는 게 모범사례하고 노후도 하면은 지금도 지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스터 플랜 이후에 또 선도지구 되고 그럼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곳은 또 다시 2026년 이후에는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 박사님도 이제 이 방면 전문가신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그러면 어디가 선도지구, 시범지구라고 하는데 되느냐? 지금 국토부에서는 노후도 또 무슨 주민 참여도 모범사례 박사님 가능성 이것은 더 이상해요. 이 기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토부도 기준이라는 부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거시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정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경기연구원에다가 네. 연구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 지정을 하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이 한 83%가 일단은 아파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 중에서 세대내 환경,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세대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고 소음이나 진동, 층간소음 이런 것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이나 방풍, 또 곰팡이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또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주차 문제가 취약하다라고 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어떤 특정한 지역만 딱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끌어나간다면은 지금 인구 이동 정책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주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계획 없이 지금 좀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막무가내? 네, 그런 생각이 좀. 네, 그래서 30만 호에 달하는 이제 일단 일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은 이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주 수요에 대한 대책, 이 주민들이 현재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우선 먼저 시범지구로 지정된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순으로 처리가 하는 부분들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기다리는 상황이 될 거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또 요거 좀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일단 우리 분당, 중동, 평촌, 삼본 이 도시가 우리 지난주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구 감소된 도시가 요 도시에 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뭘까 저는 좀 궁금해서 혹시 이제 또 의원님 그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검토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게 대한 네네네. 그게 궁금해요? 지금 좀 성남시도 감소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그 이주 수요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데 고가이니까 팔고 다른 데를 가거나 양평으로 많이 또 광주 용인 쪽으로 가고 또 성남시 전체로는 줄은 게 옛날에 이제 지하에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가 거의 요즘은 살지 않고 재개발하면서 이주하시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니까 이게 이제 재개발의 가장 큰 또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도지구라면서. 이게 안전진단 문제예요, 사실. 지금 이제 안전진단 문제가 이게 또 다른 안전진단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 기간을 되게 많이 가져가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스터 플랜, 선도지구, 그런 다음에 또 안전진단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됐을 때 말 그대로 안전진단을 좀 면제할 거냐. 근데 대통령 공약이 30년 정도 된 그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인수위라든가 오면서 뭐 20% 정도 30% 그 네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그 중에 이제 구조 안전성에 지한다는 게 50% 정도 착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구조 안전성이라는 건 이미 노후화가 돼 있고 다 된 거잖아요. 30년 넘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줄여줘라, 늘려라, 뭐 그다음에 다른 항목을 넓히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안전진단 또 안 통과 못 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이나 신속 처리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통합해달라. 거기까지도 안전진단도 면제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래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런 곳에 그 안전진단도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내년 2월 달에 이제 정부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요 선도지구의 내용이라든가 구조 안전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담길 거예요. 이제 그런 사전 절차로 지금 이제 MP제도라 그래갖고 이 지자체하고 국토부하고 중간에 연결해서 하는 그 제도도 있고요. 총괄 기획과 그렇죠. 따라주는데요. 총괄 기획과가 이제 뭐 교수나 연구원들을 임명해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끈다. 걱정되는 거는 어느 지구는 총괄 기획과가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어느 지역은 좀 아닌 분이 하면 이게 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쟁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아니, 이제 아까 안전진단 관련해서 진행력도가 많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관련해서 네네네. 이제 아까 안전진단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 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원이 되십니까? 뭐 이주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그 방식 문제가 좀 더 문제가 돼요. 어떤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할 거냐. 이제 선순환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주 단지를 조성을 한 후에 거기를 이주케 하는 방식이 있고 외주로 이렇게 갈 때 이주 지원금을 지원. 안전진단 컨설팅이요. 좀 기다리시고요. 이혜원 의원님 양평 쪽에서 좀 우리 경기도가 동북부 쪽이 좀 발전이 더디잖아요. 좀 씁쓸하시죠? 네, 저도 이제 지금 들으면서 5곳에 대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북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서조차도 지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신도시로 돼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것을 또 해서 이렇게 또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제 소외되어 있는 지역 그 불균형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기대감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만 전반적으로 정부나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들과 고민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30년 이상 또 도시건축이 된 이후에는 또 노후된 부분들이나 주민 불편사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과 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은 좀 제대로 이행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지역에 만약에 고양시다 성남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어느 지역이 또 선도지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불편사항들은 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볼멘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닌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플랜을 계획하고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평은 최근에 많이 발전했잖아요. 인구가 늘었죠. 네네. 이제 우리 양평구는 그 지자체 분단위 중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은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양평 쪽으로 좀 많이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 아주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내려와 주시고. 박 의원님,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당초 그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공약하고, 그 이후에 발표되는 정책이 어떤 시기나 방법이 다르더라. 그래서 믿기가 힘들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시기 면에서도 이게 이제 점점 아까 말씀드린 늦어지는 거 아니냐. 또 아까 이제 안전진단 문제에서도 이게 면제했는데 이게 자꾸 20% 30% 이렇게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이제 또가 용적률 문제예요.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용적률을 막 심하게 500%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300% 400% 넘는 거 사실 쉽지는 않는데 그런 용적률 문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재건축 문제에 여러 가지 그 뭐 수익성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에서 첨예하게 관련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구체적인 부분이 예전에 대선 공약 때하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진단 문제라든가 용적률 문제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또 이제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뭐 마스터 플랜이랑 특별법에 담겠다, 선도지구 하겠다 이런 주민분들은 추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추상적인 내용만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기는 늘어지는데 우리한테 구체적인 아까 그런 용적률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부분에 내용이 강하세요. 김 박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아파트냐, 어느 단지냐, 그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기준이 또 하나가 뭐냐면 준공 시기가 빠르게 돼야 된다. 입주 시기가 빠르게 돼야 된다.
대형 평수부터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네. 어떤 입장에서요? 그렇죠. 만약에 곤란한. 지금 뭐 말씀하신 기준은 준공 시기가 빠르면 네. 입주 시기도 빠를 거라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튼 주민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놓은 기준이 뭐 주민 참여라든지 노후도 및 네.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정말 우리가 기준점을 좀 마련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현재까지는 네. 지정 방식, 규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국토부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겠다 그러고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맞기는 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시기적으로 내년 2월 좀 기다려봐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저도 그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정해진 것보단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대통령 취임한 게 얼마 지금 뭐 5개월,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약을 했다니까. 공약을 했으면 네. 그걸 이행을 해야지. 인수위에서 좀 차근차근 좀 준비해서 준비했는데 불안하다니까 지금 마스터 플랜하고 선도지구 이거 같은 당 의원님들 맞으시죠? 네,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네. 우리 분당 주민들의 입장을 저는 대변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이 공약에 대한 부분에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말씀 드리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서 주민 참여도 엄청 높아요. 다 원하지. 주민 참여도 일치해. 모범 사례 확산하는 거 다 확산할 수 있어. 근데 봐봐요. 노후도 및 주민 불편이잖아. 그럼 노후도는 먼저 만든 데하고 아닌 데도 여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부 배관은요 30년이 돼서 이게 옛날에 배관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 녹슬고 썩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하도 못 이고 주민 주차 불편하고 다 공통이야 이거 이러니까 하자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선도 기준을 할 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흥분하시니까 반말을 하시네요. 편집해 주세요. 네, 이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토부와 이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잘 협의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불안합니다. 네. 제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주민들을 갈라치기냐? 이 문제는 여기서 맺겠습니다.